바로 이제 제가 이제 업종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도 하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앞서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목의 힌트를 얻는 거죠. 팁을 얻는 거예요. 하반기에 이제 이후에 반도체는 어떤 그 분야를 볼 것이냐. 그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항상 이제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 요거는 여러분들께 참고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예, 23억 1천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2003년도 이래, 2003년도가 그 당시에 가장 많았었는데 19억 4천만 달러예요. 지금 2023년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20년 만에 지금,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분기 사상 최대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14억 달러 재고자 상각이 원인이죠. 뭐 삼전도 같은 개념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년 만에 최대 실적, 최대 영업 순손실을 기록했다. 근데 주가는 급반등이 나오더라. 최근에. 무슨 얘기다? 예, 반도체 일단 다 선반영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붙임 설명을 보게 되면, 예, 반도체 재고는 2분기에 일단,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발표한 게 작년 12월하고 2월까지 실적이거든요. 정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아니 지난달이었죠. 아니면 이번 달,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고객들의 재고 감소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 가을, 겨울 가게 되면, 예, 수급이, 이제 그 공급이 많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제 3분기에는 전체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 전망하고 있고, 2025년에는, 그러니까 내년부터겠죠. AI 시장 매출 증가로 기록적인 성장을 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AI 관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뭐 대선발이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삼성전자 이번에 그 실적 발표한 내용을 잠깐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또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 우리가 작년까지 재작년에 많이 올랐을 때 대한민국 그 노동 인구가 한 1,800만 명 정도 되나요? 예. 사회활동을 하는 인구가. 근데 그 중에서 한 500만 명이 넘게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보유를 했으니까.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실적이 어닝 쇼크였죠. 사실 보게 되면. 예, 뭐 6천억 기록에 작년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14조 원인데 급감했습니다. 매출은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급감 안 했는데 바로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이제 재고자산 삼각대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붙임 자료고 설명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수 고객사의 재무 건전화 목적 때문에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실적이 큰 폭 감소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전부터 계속 감산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예? 하향 조정 중이다라는 것은. 예. 추가적으로 계속 감산하겠다는 얘기죠. 원래 삼성전자가 글로벌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1위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먼저 치킨 게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후발 기업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시 또 업황 돌아가게 되면 후발 기업 다 죽으니까 그 시장을 다시 점유하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에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생산량을 이제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이제 감산을 발표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감산하게 되면 이 업체 이제 하이닉스 3위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수혜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밑에 내용 보게 되면은 중기적으로 이제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이제 견조한 수혜가 전망되고 있다. 그 다음에 DDR5, 그 다음에 LPDDR5 이게 중요하죠. 전환 등에 따른 생산 비지 제약 대비해서 안정적 공급력을 확보하겠다. 그죠? DDR5가 뭡니까? DDR4보다도 그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그 D램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DDR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배로에 따지면은 컨테이너선, 화물 운반선. 근데 DDR5 같은 경우는 이제 뭐 LNG라든지 PC 운반선. 그죠? 예. 그 마진도 높고, 예.
단가도 비싸고 이쪽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PDDR 같은 이제 그 모바일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에 많이 쓰는 거죠.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전력 소모가 낮은 LPDDR5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관련주가 이제 뭐 TLB라든지 코스닥에 그다음에 심텍이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 있죠. DDR5 관련 종목들. 이들 기업도 여러분들께서 실적을 지금 예상 실적 보시면 내년 가게 되면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더블로 증가합니다. 예.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이후에는 그 관련 종목군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죠. 예? 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또 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원인이 뭡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자, 반도체는 이제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30%를 소비를 합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홍콩까지 경유해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량까지 따지면 거의 60% 이상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삼성 하이닉스가 중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 중에 중국 시장이 거의 지금 한 60%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대중국 수출 증가율 추이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하고 다소의 시기적인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는 어디하고 동일하게 움직인다? 중국의 어떤 지표? 바로 부동산, 주택가격 지표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여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고 중국이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그러니까 2002년도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양이 많이 줄진 않았어요. 양으로 봤을 때는. 근데 디램 가격이 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표면적인 수출 증가율이 낮아진 거죠. 예.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올 1월 달부터 본격적인 리오프닝 정책을 펼쳤는데 물론 이제 지금 뭐 1분기밖에 안 지났으니까 지금 2분기 초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보다 좀 그 효과가 리오프닝 효과가 좀 미미했던 거죠. 거기에 우리 전체 수출도 직격탄을 맞은 거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1월, 2월, 3월 달 특히 1월 달은 최대의 무역 적자가 계속 나온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 장비 소재 다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터닝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자, 삼성전자 연도별 영업이익하고 이제 주가 상승률을 봤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지금 빠진 게 아니죠. 올해는 좀 올랐어요. 어저께 기준했을 때는 오늘 좀 빠지나요?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찌글찌글한데. 그죠? 예. 1월 달 저점 대비해서 연초 저점 대비해 가지고 삼성전자 사실은 지금 어제까지 18.4% 올랐거든요. 예. 자, 2021년도 이게 삼성전자 그 실적입니다. 예? 2021년도부터 올해가 2023년이니까 12년 동안의 삼성전자 연도별 그 실적이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자, 그러니까 12년 동안 올해까지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2021년도 이래 올해가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11조 예상하니까 가장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죠. 2011년도가 가장 낮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20조 원 미만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삼전이.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연간 주가 상승률이 40% 오른 경우가 5번입니다. 이 기간 중에. 예. 그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전년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한 30%에서 뭐 더블까지 증가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그 다음 연도에는 주가가 최소 40% 오르더라라는 그런 결론을 찾아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 삼성전자가 2011년도 영업이익이 김봉반이가 그러는데 맥점 소장이 그러는데 그 당시에 16조 원인데 지금 2011년도 가장 안 좋았는데 12년 동안 올해는 지금 11조 원이래. 아주 최악이구나. 12년 만에. 최악이야. 예. 주식에 있어서 성장주 이제 뭐 가치주 뭐 다 떠나서 기업이 문제 없는데 가장 큰 호재가 뭐냐면 나중에 다시 또 살아나니까 실적이 늘어나고 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예, 어떠한 연유에 의해 가지고 지금 뭐 제약바이오처럼 푹 빠졌을 때가 가장 사실 그게 전쟁 잡아서 큰 호재거든요. 그거보다 호재는 없어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자리라는 얘기죠. 다른 뭐 하이닉스 반도체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오늘 11조인데 지금 삼성전자 지금 어제까지 18.4% 올랐어. 여러분들 이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증권사 나오는 리포트 다 보셨습니까? 최저 목표 제시가가 78,000원입니다. 78,000원. 높은 데는 이제 최고치가 이제 9만 원이에요. 저 역시도 뭐 증권사 리포트는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하면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이걸 가릴 줄만 알아도 그 내용을 가릴 줄만 알아도 그분은 중수 이상 되죠. 고수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삼성전자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 최소한 8만 원까지는 돌파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8만 원까지 가면 보통 거의 40% 오르는 거죠. 그죠?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예, 37조죠. 그럼 올해 대비해서 내년은 영업이익이 벌써 거의 뭐 2배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까? 보통 짝수년도에 삼성전자 실적이 좋죠. 왜 그래요? 월드컵이 있고 올림픽이 있잖아요. 국제적인 그런 대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짝수년도에 IT는 실적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일단 보시면 되고 다음. 자, 최근에